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틀 동안 청문회 마쳤는데 한마디로 세계가 없는 산무청문회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청문회였고요. 두 번째는요, 핵심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자료 제출이 없는 자료가 없는 그런 청문회였고요. 세 번째는요, 그 정도 하자와 흠결투성이라면은 청문회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문제점을 쪽집게로 딱 찍어서 들춰냈던 주진우 의원 보고 사과라고 하는 이 적반하장. 그러니까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사과도 없는 산무청문회였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초기의 허님은 이 국민들이 윤석열 기저효과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그 틈을 타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뿐만 아니라요,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도요, 문제투성입니다. 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2003년에 말이죠. 용산구 보광동의 도로 부지 90평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30평을 저 조현 후보자의 아내가 쪼개기 투자를 했어요. 1억 주고 쪼개기 투자를 했는데 그 사고 나서 5개월 후에 저기가 한남동 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2020년 12월에 11억 2천만 원에 되팔아서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세상에 쪼개기 투자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거는 상가나 주택의 경우라고 다 생각했는데 도로 부지를 쪼개기 투자한 것은 처음 봤다. 그런 건데 어제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냐면 횡재한 것은 맞지만 횡재는 했지만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건데요. 다시 그 기사 좀 올려주면요. 그 조연 사진 밑에 그 부분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도로 부지 매입 당시, 그러니까 2003년이에요. 2003년 5월 당시에 자신은 무주택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부부들 손에 쥔그 재산은 3억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3억 무주택자였는데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3억 원뿐이 없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 원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가 아파트 싼 걸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3억 원짜리 아파트는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서 그 3억 원 갖고는 딱지도 못 사니까 싸게 나온 도로를 구입하면은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럼 아파트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자신은 말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말렸는데 그래도 아파트 싼 거라도 아파트를 사야지 대출 받아서라도 왜 도로 부지를 사느냐 그랬더니 자신의 처가 아니 자기 친정에서 돈 받은 건데 그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그 처가 자신의 명의로 도로 부지를 샀다. 도로 부지를 산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알려진 매물을 부동산 추천받아서 산 거지 뭐 그런 투기 목적이 아니다. 무주택자였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문단 보면 당시엔 부동산에 현혹돼서 샀다가 그냥 뒀는데 몇 년 전에 가격도 오르고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처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 요때가요. 2020년에 팔았는데 2020년에는 그 조현 후보자가 주 유엔 대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고위공직자였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파트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문단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요. 2020년 12월에 11억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리고 10억 원 차익이 났지만 45%그 세금은 다 냈다. 그 도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까 자신의 아내는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데 왜 지금 팔려고 하느냐? 지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럼 몇 억 더 올라서 몇 억 더 챙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나는 고위공직자니까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 번도 아파트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적이 없다. 떳떳하다. 그러니까 한남동 도로부지 쪼개기 투자해서 10억 원 그 횡재한 건 맞지만 그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 자신은 무주택자였다. 무주택자였다. 이런 건데요. 자, 이게 어제 출근길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저 도로부지 쪼개기 투기 의혹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요. SBS가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조현 후보자의 아들이 30대 중반이던 2019년에 용산구 이촌동 용산구에서도 집값 가장 비싼 데가 한남동과 이촌동 아닙니까? 왜? 한강 끼고 있으니까. 제일 비싸죠. 한강 뷰도 있고. 근데 2019년 말에요. 이촌동에 있는 한강뷰 66평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떴는데요. 그 밑에 한번 내려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내리면요. 2019년 12월이었어요.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뷰 아파트. 당시 35살이었던 조현 후보자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 저기 아파트 200제곱미터 있잖아요. 저기 66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전세가 들어 있었는데 전세를 끼고 샀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8억 원을 주고 샀답니다. 근데 전세가 한 8억 원 정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가지고 이 전세 8억을 끼고 18억에 이촌동의 한강뷰 아파트 66평짜리를 샀다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저기 한번 보세요. 저 지금 보여진데 두 번째 문장 있잖아요. 그 66평 아파트 같은 아파트의 바로 옆동에는 조현 부부가 2004년부터 보유한 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 아버지, 부모가 그 옆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살고 있는데 35살 된 아들과 그 며느리는 그 옆동에 66평짜리 한강뷰 아파트를 당시 18억 원이었는데 전세 8억 원 있으니까 전세 끼고 10억 원을 투자해 갖고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보광동에 그 도로 부지를 산 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03년이었어요. 2003년에 자신은 무주택자였다. 그리고 손에 든 돈이 3억 원뿐이 없었는데 그 3억 원 갖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가 그 돈 갖고는 쪽지도 못 사니까 그냥 도로 부지 사두면 나중에 운이 좋으면 그게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 부지에 쪼개기 투자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3년이 바로 그 다음에 아니 서울에서도 그것도 용산구에서도 집값 높다는 이촌동의 한강뷰 아파트를 저거 몇 평이라고는 안 나왔습니다. 2004년부터 보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현 후보자가 어제 출근하면서 그 도로 부지 쪼개기 투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2003년에 꼴랑 3억뿐이 없어갖고 집 살 돈이 없어갖고 집 살 돈이 안 되니까 도로 부지 쪼개기 투자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부터 이촌동의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9년에는 자기 부부가 살던 옆동 한강뷰 66평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는데 10억 원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억 원을 아들 부부가 갖고 있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조 후보자는 SBS에 뭐라고 해명했냐면 아들이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 부부가 금전을 대여해줬다. 돈 빌려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부부가 빌려주고 또 외조모에서 증여받은 돈,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갖고 있던 돈 플러스 부모에게 빌린 돈 플러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 이 세 개가 합쳐서 한 10억 되니까 전세 8억 끼고 18억에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어제 조현이 그 해명한 거랑 앞뒤가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근데 저 아들이요, 미국 변호사였대요. 2019년에 66평짜리 그 집을 사고 2021년에 국내 대기업으로 취직을 했는데, 근데 2022년에는 이제 2022년에 주소지를 옮겼대요. 그 자신들이 매입한 66평짜리 아파트에. 근데 1년도 되지 않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8억 원 주고 샀던 게 지금 3억 원. 보니까 뭐 밑에 나오잖아요. 33억 원. 33억 원이 지금 넘는다. 거래된 사례도 없고 물건 자체가 없어도 부르는 게 가격이다. 저게 요새는 거의 한 35억, 40억 사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집에 그럼 누가 살았냐? 아들 내에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밑에 나오잖아요. 조 후보자가 일부 자금을 꿔줘서 산 아들 부부의 집에는 현재 조 후보자 부부가 아들 부부에게 보증금 9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근데 그 옆에 2004년부터 보유하던 자기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또 딴 사람한테 세 주고 자신들의 부부는 저 아들 집에 들어와서 세를 산다? 보증 9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그 월세 200만 원은 따박따박 그럼 뭐 아들 부부에게 보내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이런 거래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거는 2003년에 집을 무주택자였는데 집에 집 살 수 있는 돈은 3억 원뿐이 없어갖고 서울의 그 작은 평수 그 또 외곽 지역 아파트도 사기 힘들다고 해서 그 도로부지 쪼개기 투자했는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에 서울 고급 용산구 이천동 한강뷰 아파트를 사요? 아, 이 외교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앞으로 외교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조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동영, 통일부에서 통일자 빼겠다 하는 정동영 있잖아요. 동아일보가 엊그제 단독한 게 있습니다. 이 보니까요, 2020년에 이 정동영의 그 배우자 민혜경 씨가요, 태양광 업체 빛나라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를 설립을 했답니다. 근데 저게요, 보니까 완전 가족 회사인 게 저 빛나라 에너지라고 하는 그 태양광 업체의 대표는 정동영의 아내인 민혜경 씨고요. 거기 등기 이사가 2명이 있는데 2명 다 정동영의 아들이에요. 정동영의 아들. 정동영의 아들인데, 근데 이 보니까요, 굉장히 큰 규모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이게 설립을 했고요. 근데 전주예요, 전주. 전주는 정동영의 고향이고 지금 정동영의 지역구. 그리고 이 빛나라 에너지라고 하는 법인 소재 사무실이 지금 정동영 지역구에 있는 뭐 한 아파트로 알려지고 있어요. 덕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요, 이게 거기 태양광 이 부지가요, 어디 있냐면은 저기 보세요. 정읍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 평창군,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저 4군데 플러스 또 2군데 더 있답니다.
저기 있는 것만 한 3,000평 되고요. 저거 말고도 2군데 더 있어 가지고요. 6군데에서 지금 신재생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신재생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2020년에 정동영은 그때는 정치 낭인이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이재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배지를 달지 않습니까? 근데 정동영이요, 올해 3월에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냐면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요게 광주의 민영배가 대표 발의한 건데 정동영도 거기에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법안이 이제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도 동시에 또 태양광 발전소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농지 경작 플러스 태양광 발전, 꽉 먹고 알 먹고 양쪽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할 관청이 컨설팅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인허가 절차도 이제 굉장히 간소화했고요. 그렇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절차가 좀 복잡한데 영농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태양광 발전 같이 할 때는 인허가 그 절차를 굉장히 간소하게 했다. 그다음에 사용 기한도 지금 최대 8년인데 23년까지 늘리도록 뭐 해놨다. 뭐 요런 거예요. 요런 건데 정동영은요.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니까 어제 뭐라고 해명했냐면은 금년 초에 그 자신의 아내가 대표, 아들 둘이 등기 이사로 있는 그 빛나라 에너지 그 자산을 다 매각하고 양도해 갖고 그래서 사업이 다 정리된 상태다.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 MBN 뉴스 한번 보실까요? MBN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요?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소식입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0년부터 태양광 발전 부지를 사들이면서 발전업체 대표를 지내왔는데 그 이후 2021년에 국회에 재입성한 정 후보자는 태양광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해 충돌 아니냐는 지적에 정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이곳 태양광 발전 부지와 인근 필지들을 사들였습니다.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은 20필지가 넘고 1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전북은 물론 충청과 경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래는 주로 2020년부터 이뤄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꾼 바 있습니다.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 후보자 배우자가 관련 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때입니다. 배우자는 대표, 등기이사로 올라간 2명은 정 후보자의 자녀입니다. 사실상 가족 회사인데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태양광 발전 지원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자금과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정 후보자 배우자와 가족 회사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땅값은 별거 아닌데 저게 보조관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문제지 뭐. 그런 시스템으로 했냐 문제지. 정 후보자는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이 국세청의 폐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3개 모두 여전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난 거 아닙니까?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와서는요. 올 연초에 이미 그
보유하고 있던 빛나라 에너지 그거 다 매각을 했다. 자산을 다 매각을 하고 영업을 종료하고 지금은 아니다 그랬는데요. MBN이 국세청에 폐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등기부 등본상에는요. 정동영의 배우자가 또 아들들이 대표와 등기이사로 돼 있고요. 사업체 3개 모두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 뭘 그만둬요? 뭘 그만둬요? 하루 만에 정동영 거짓말이 이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났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요. 지금 조현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거를 과오를 순수히 인정하고 싹싹 빌어도 뭐 들똥말똥한 판인데 이렇게까지 거짓 해명을 한다면요. 이거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